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경근성 좌골신경통 환자에게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대체적 치료로서 신경근 전침술의 발표를 맡은 강남 자생한방병원 수련의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논문은 코호트 스터디로 케이스 시리즈에 대한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자 및 저널 소개입니다. 저널 소개입니다. 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아큐펑처 인 메디슨으로 SCI급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2.27호이며 이 저널은 과학적 연구와 침술의 효과를 게재함으로써 침술 및 그와 관련된 치료들의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저널은 침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신경생리 및 해부학적 지식들을 사용합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1저자 및 교신 저자는 동일 인물로서 모토히로 이노우에입니다. 메이지 동양의학대학교 친구과에 재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은 초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3명의 신경근성 좌골신경통 환자에 대해 엑스레이 가이드 하에 전침 치료를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통증이 감소되었으며 그 효과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통증의 감소 측면에선 케이스 모두에서 요추 신경근의 전침 치료를 받은 즉시 통증이 감소되었으며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선 이 논문의 신경근 전침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이전에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을 때보다 효과 지속 시간이 더욱더 길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나이나 증상의 심각성, 질환의 이완 기간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경우에서는 신경근성 좌골신경통에 있어서는 신경근 전침 치료가 기존의 신경근 차단술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고. 다음은 개요입니다. 침치료는 일반적으로 허리 근육과 근막 기원성 요통을 줄이기 위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들과 다르게 신경근성 좌골신경통을 치료하는 데 기존 침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경근성 좌골신경통에서 일반 침치료 외에 더욱더 효과적인 침치료의 발달이 요구되었습니다. 신경근 병증에 대해 통증 클리닉이나 정형외과에서는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하 SNB로 칭하겠습니다. 이 SNB는 이 통증의 완화뿐만 아니라 요추의 어떤 레벨에서 병변이 생겼는지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레벨을 치료해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다면 그 레벨의 신경근이 문제였구나 하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SNB가 나왔으니 어떤 치료인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사용되는 블락의 종류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경막의 공간을 타겟으로 하는 주사, 흔히 꼬리뼈 쪽으로 주입되는 블락인 에피듀럴 블락, 신경근, 정확히는 척추신경의 벤트랄 라무스를 타겟으로 하는 셀렉티브 너브 블락, 후관절을 지배하는 메디얼 브랜치를 블락하는 미디얼 블락, 후관절의 관절낭에 직접 주입하는 파셋 블락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대체하려는 블락은 두 번째인 셀렉티브 널브 블락입니다. 에피듀럴 블락입니다. 이 파란색 공간이 척추관과 경막 사이의 공간인 경막 외 공간입니다. SNB입니다. 널브 루트 부근을 타겟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얼 브랜치 블락입니다. 척추 사이의 관절인 이 후관절을 지배하는 이러한 신경을 블락하는 모습입니다. 파셋 블락입니다. 척추 사이의 관절인 후관절을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침술은 신경근성 좌골신경통을 치료하는 데에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흔히 행해지는 이 SNB와 비슷한 침술을 고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침술이냐면 침을 신경근에 가능한 가깝게 접근을 시킨 후 직접적으로 낮은 주파수에 전침 자극을 가하는 침술입니다. 이하 EASNR이라 칭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서드입니다. 신경근성 좌골신경통과 협착증에 의한 간헐적 파행을 겪고 있는 3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3례 모든 환자는 EASNR 전에 찜질, 경구용 진통소염제, 국소 마취제 치료, 마사지를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 2례에서는 EASNR을 받기 전에 SNB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SNB와 EASNR의 상대적인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ASNR 치료는 다음과 같이 행해졌습니다. 신경근 병증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사진 및 MRI 촬영이 사용됐습니다. 사용된 침으로는 90mm의 길이, 0.24mm의 직경에 침 2개가 엑스레이 플루로스코피 가이드 하에 자입되었습니다. 이 2개의 침 중 하나는 신경근을 충분히 자극하는 위치에 자입되었습니다. 후에 피규어 1과 2에서 언급해드리겠지만 자입된 침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이 전기 자극을 전도시켰습니다. 전기 자극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동수는 2Hz, 그리고 10분 동안 신경근이 지배하는 영역에 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세기로 시행되었습니다. 좌측 그림은 신경근 전침 치료 자극 부위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엑스레이 플루로스코피 가이드 하에 증상을 나타내는 신경근 부위에 2개의 침을 자입하여 각 신경근 분절에 해당하는 연관통을 확인했습니다. 이 우측 사진은 실제로 EASNR 시술 시 사용한 엑스레이 영상의 모습입니다. 케이스 3례 환자들에 대한 증상 및 의학 정보입니다. 이 논문에선 효과를 다음과 같은 척도로 측정했습니다. 요통과 하지 방사통과 이상 감각의 정도를 0에서 10까지 수치로 평가했는데 0은 증상이 아예 없음을 의미하고 10은 EASNR 시술을 받기 전에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의 정도뿐만 아니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또 보행거리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케이스입니다. EASNR을 시술받은 직후 요통은 10에서 1로, 하지방사통은 10에서 2로, 감각 이상은 10에서 2로 줄었으며 보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증가했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내원했을 때 요통은 1에서 2로 미약 증가했으며 하지방사통과 감각 이상은 2에서 2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보행거리 또한 300m에서 300m로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EASNR을 시술했는데 요통은 1에서 1로, 하지방사통은 2에서 1로, 감각 이상은 2에서 1로 줄었으며 보행거리는 아직 비슷하게 300m에서 300m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주 후에 마지막 평가를 시행했는데 요통은 1에서 0으로, 하지방사통도 1에서 0으로, 감각 이상도 1에서 0으로 감소했으며 보행거리 같은 경우는 300m에서 500m 이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EASNR을 시술받은 직후 요통이 10에서 2로, 하지방사통도 10에서 2로, 감각 이상도 10에서 2로 감소되었고 보행거리가 50m에서 150m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틀 뒤에 증상이 재발해서 결국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하게 된 뒤 모든 증상은 소실되었고 보행거리가 500m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 받은 뒤에도 4달 뒤에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이때 SNB를 L5S1 레벨에 2번 했으나 효과가 3, 4일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EASNR 2주에 한 번씩 총 6번을 다시 행하게 되었는데 이 결과 요통은 10에서 0으로, 하지방사통은 10에서 1로, 감각 이상은 10에서 2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SNB 시술을 받은 직후에 요통과 하지방사통과 감각 이상이 10에서 6으로 감소되었고 이는 하루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SNB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 요통과 하지방사통과 감각 이상이 10에서 7로 감소되었고 이 경우에도 하루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EASNR 시술을 받았는데
요통과 하지방사통, 감각 이상이 모두 10에서 0으로 줄었으며 보행거리 같은 경우는 100m에서 200m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ASNR 시술 뒤에 4달 뒤에 다시 한번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요통과 하지방사통, 감각 이상이 모두 0에서 0으로 유지되었고 보행거리 또한 200m에서 500m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고찰입니다. 기존의 정형외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SNB에 대한 설명입니다. SNB는 증상을 일으키는 척추신경 부위를 진단하고 진단과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 시행되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SNB의 국소 마취는 감각신경 및 교감신경을 차단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혈류 또한 증진시킵니다. 만약 SNB 주사의 약물로 스테로이드가 추가적으로 사용되면 신경근에 직접적인 항염증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논문의 3예에선 신경근성 방사통을 SNB로 치료하는데 실패했으나 EASNR 치료 시 이 3건 모두 신경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보행거리 또한 증가했고 이 3례 중 2건에서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EASNR의 치료 효과 및 기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파인 같은 경우 마미의 압박으로 인한 혈류 장애로 일어납니다. 이 보행 도중에 하지 부위 신경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충족되지 못해서 일어나는데 이 일반적인 침술은 이 척추 레벨에서 하행성 차단 기전을 활성화시켜서 하지 방사통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EASNR은 하지 방사통뿐만 아니라 이 보행거리 또한 증가시켰고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EASNR 시 신경근의 이너베이션 영역에서 연관통과 근육 수축을 재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정확한 위치를 타겟팅했습니다. 이전 SNB를 받은 환자보다 EASNR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효과와 지속성이 더욱 좋았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EASNR을 통해 신경근을 직접 자극하고 그로 인해 증가된 혈류가 EASNR 효과 기전과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 순환적 측면에서 EASNR의 자극 치료가 SNB의 마취 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입니다. 첫 번째, 매 관찰 시마다 지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쓰는 지표들인 예를 들면 NRS, 바스를 쓰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ASNR이 여러 번 시행된 예시도 있었는데 이 통증 10의 기준이 이 맨 처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이전의 시술인 건지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팔로우업 기간이 부족한 예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시리즈이면서 케이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거 수준이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논문은 침술인데도 엑스레이 가이드 하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및 타겟팅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 타겟팅이 가능했고 또 그게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의료 일원화가 되거나 아니면 한의사로서 치료에 의료기기를 도입했을 때 이점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